자, 장사미사의 유감. 오늘 제가 그 베테랑을 봤습니다. 영화 베테랑입니다. 이게 왜 베테랑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목이. 도대체 뭐가 베테랑이라는 의미하고 연결되는지 내용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만큼 이제 그 형사의 어떤 그 육감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 때문에 아주 잘 그 베테랑답게 뭔가 이상하다라는 걸 감지를 했다는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 제목하고 연결이 잘 안 됩니다. 아무튼 그런 의미 외에는 이 베테랑이라는 단어하고 내용하고 연결이 잘 안 되는 게 아마 저뿐만은 아닐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모르죠. 자, 영화 베테랑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이게 1000만 관객이 넘었네, 어쩌고 그러는데 저는 이게 왜 1000만 관객이 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영화 같지는 않습니다. 이걸 재밌게 보신 분은 저하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데, 저도 이 영화를 무슨 지루하게 보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냥 나름대로 시원하고 재밌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보고 나면은 이게 뭘까? 진짜 이게 1000만이 넘고 이래야 될 내용이야?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요. 영화도 하나의 시대적 반영이라고 보는데, 다른 시대에서 아마 이 영화를 개봉했더라면 재미없는 영화로 아마 끝났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가 가진 자에 대한 어떤 분노 이런 것들이 좀 강한 시대이다 보니까 대리만족을 얻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 이 영화를 보고 적당한 불만을 해소했던 것에 원인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내가 몇 번을 말씀드립니다만은 무척 재미없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권하고 싶은 영화도 아니고요. 그럭저럭 시간 때우는 정도의 영화인데, 이 영화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그 시대적 분위기, 그게 더 훨씬 더 무섭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원래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은 살아가는 방법이 틀린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고방식도 틀려요. 여러분들 같을 것 같죠? 아닙니다. 사고방식 자체가 틀려요. 그리고 세상을 보는 시야도 틀리고, 사람이라는, 다시 말해서 인간이라는 그런 단어를 해석하는 방법도 많이 틀린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얼마 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죠. 강남구를 강남특별자치구로 무슨 독립을 하자 이런 아주 정신 나간 소리가 나왔었어요. 근데 그런 이유가 나오게 된 동기가 뭔지 아십니까? 그런 생각을 가진 구청장을 구민들이 뽑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청장을 욕하는 구민들이 도대체 몇이나 될 것 같습니까? 거긴 그래도 좀 산다는 친구들이 좀 살아요. 월세 내는 친구들이 거기 살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가정이 살 리가 없잖아요. 워낙 비싸다 보니까. 근데 거기 구청장이 여자분이더라고요. 연세도 많고. 근데 어떤 분의 댓글처럼 배불러 터진 아줌마의 헛소리다. 이런 얘기도 적혀 있는데, 그거를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게 뭐냐면, 그분은 아마 같은 군에 있는 비슷한 수준의 재력을 가진 분들에게는 아마 박수 받았을걸요. 그들은 그들끼리 문화에 대해서 아주 고집스럽게 지키고자 하는 것들이 많아요. 왜냐면 자기네들의 생활 테두리 안에 거렁뱅이 같은 못 사는 사람들이 끼어드는 게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어떤 뭐랄까요, 집단적 이기주의 같은 게 그렇게 추하다고 생각지를 않는 겁니다. 도리어 집단적 이기주의를 포기하면서 자기들이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무슨 위험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더 싫어요. 차라리 비난을 받는 게 낫지 그 위험을 감수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다 그래요. 아니 그래요 그러니까 좀 이러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생각이 우리들이 입장이 바뀌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할 것 같습니까? 우리는 인간주의에다 휴머니즘이 가득 찬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외국인 신부라든가 외국인 노동자들이 계속 들어오는데도 가만히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 주위에는 없어요.
그거를 결정한 사람 주위에는요, 이거에 대한 그 위험도를 느낄 만큼의 상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 바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뭐 그럴 수도 있죠. 제가 말하는 게 전부 다 맞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안산이라든가 아니면 그 외 지역에서 외국인 그 노동자들에 의한 그 피해가 아무리 많아도요, 자기네 옆집에서 그런 일이 터지고 자기들 그 주위의 위험으로 대두되기 전까지는요, 끊임없이 들어올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거 절대 안 막아요. 왜냐면 자기들한테 이익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들어와서 노동 급여, 이제 그 임금 체계를 갖다가 하락시키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너무너무 좋은 일이에요. 그걸 왜 막습니까? 그 사람들은 절대 안 막아요. 그래서 더 들어오라고 뭐 이렇게 비례대표 같은 에다가 그 외국인 그 귀화한 여자들도 정치 고위직으로 올려놓고 자 샘플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너희들 열심히 살면 이 여자처럼 될 수 있다. 이런 꿈과 희망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럼 더 몰려들어요. 그 사람들은 더 몰려드는 그 과정 속에서 또 자기네끼리 임금 빡치게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 경쟁을 시켜서 또 임금 가격을 또 하락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내부적으로의 임금하고 외국인 임금하고 계속 비교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빡치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는 임금만 자기가 수용하면 되는 거거든요. 점점 하락하는 거죠. 저임금끼리 빡치게 해서 더 낮은 것 선택하고 또 오를 만하면 또 그 여러 가지 희망과 꿈을 줘서 또 저임금 노동자를 또 받아들여서 또 빡치게 시켜서 또 임금을 또 하락시키고 이 재미가 얼마나 쏠쏠한데 그거를 막습니까? 그거 똑같아요. 원래 사는 사람하고 못 사는 사람들은요 사고방식이 틀린 겁니다. 이 베테랑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재벌 3세가 굉장히 일단은 악당이라는 걸로 설정이 돼서 그렇지요. 실제로 재벌 3세 그렇게 악당 아니에요. 왜 아니라고 내가 단정하냐면요. 설령 악당이라 하더라도 악당같이 행동 안 한다니까요. 속으로는 뭐 마약에 뭐 인신매매에 뭐 별거를 다 하고 뭐 인간을 갖다가 인간 취급도 안 해버리는 그런 것을 한다 하더라도요. 현실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아주 점잖고 아주 인자하면서 아주 그 겸손한 그런 태도를 계속 유지하게 돼요. 그러고 사는 게 그 정상이지 영화는 설정이에요. 그냥 설정입니다. 설정이다 보니까 뭐 굉장히 그 잔인하고 뭐 인간 같지도 않고 그렇죠.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도 행동은 굉장히 겸손한 척하는 그런 행동주의 그 행동이 우리들이 지금 현재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가진 자들의 태도예요. 그렇죠? 착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얘기 해드릴까요? 자, 거기서 그 재벌 3세를 이제 잡았잖아요. 잡는 동안에 얼마나 그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까? 뭐 경찰관들도 막 썩어 있고, 심지어는 뭐 감찰하는 분들도 막 썩어 있고, 정치판 뭐 다 그냥 구석구석 다 썩어서 그냥 그 썩은 내가 풀풀 나잖아요. 그래서 그 악착스러움을 견디고, 아니 그런 그 뭐랄까 아직 그 뭐랄까 구조적인 그런 그 불합리한 것을 갖다가 깨면서 혼자 아주 순수함으로 결국 그 재벌을 잡아내잖아요. 그렇죠? 죄송합니다만 잡는 것도 그렇게 힘들었잖아요. 그럼 처벌은요? 처벌은 거기 나오지도 않습니다. 영화가 이제 길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처벌을 건들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잡힌다는 것만으로도 속이 후련하다는 거예요. 그 말을 뒤집으면 우리나라 현재 현실은 잡히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잡히는 것까지만 해도 너무너무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반증이에요, 반증. 늘 잡혀왔으면 잡히는 것까지만 나왔는데도 속이 시원할 리가 없죠. 잡히지도 않습니다. 근데 잡았다고 하니까 와 박수 치고 너무너무 막 뭔가 이뤄낸 것 같죠. 문제는 재판 과정에서 또 풀려나잖아요. 뭐 재판에서 또 뭐 조금 뭐 어떻게 또 의로운 뭐 판사가 나타나가지고 뭐 어쩌고 뭐 갖은 외압을 견디면서 뭐 또 형을 선고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또 뭐합니까? 또 정부 고위층에서 또 특사로 또 풀어주잖아요. 그 집행유예로 나올 확률이 대단히 높고 집행유예로 못 나오잖아요. 그럼 특사로 또 나와요. 또 나와서 또 같은 짓 합니다. 또 같은 짓 해요. 그러면 또 똑같은 방법이 똑같은 순서가 이제 반복되는 거예요. 잡는데 엄청 힘들어요.
또 거기다 또 판결 내는데도 엄청 힘듭니다. 정말 그 정의감에 불타는 판사 나오기 전까지는 또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렵다가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정치가 쪽에서 또 어떻게 악수 몇 번 하고 자기네끼리 어떻게 쓱싹쓱싹 하면 또 특사로 나오는 거예요. 뭐 이게 계속 반복 안 된다는 보장이 있으세요? 반복된다는 보장도 없지만 반복 안 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선택하기 나름이에요. 나는 반복될 것이다. 예, 뭐 손을 들거나 난 그럴 리가 없다. 우리나라도 정의의 나라다. 이거 반복되지 않는다. 뭔가 반드시 처벌을 하고 법치주의라는 것을 똑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분명히 생겨날 것이다.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이세요. 어느 걸 선택하든 간에. 근데 저는 재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솔직히 개인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거기 들어갔던 그 배우 이제 설정이죠. 재벌 3세 내가 볼 때는 금방 나오는 게 현실일 거라고 전 봐요. 거기 뒤집어 쓰고 대신 들어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쵸? 예. 없는 사람하고 있는 사람하고의 어떤 사회적 그 대우도 틀리고요. 살아가는 방식도 틀리고 완전 모든 게 틀려요. 그걸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착각이에요. 저는 다르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자, 어떤 분이 이제 요즘 금수저, 흙수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근데 금수저를 못 물고 태어났으면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 흔히 말하는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개천에서 용나잖아요. 그 용이 또 그 용짓을 합니다, 또. 개천에서 용났다는 걸 벌써 잊어버리고 자기는 그 상류층 사이에 같이 묻어가려고 엄청 애를 써요. 그래서 그것도 의미가 없어요. 다른 사람은. 개인은 무슨 어떤 가난과 멸시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그런 순간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사회적으로 그렇게 바뀌는 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죠. 언제든지 이 사회는 기회만 주면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고 흙수저도 금수저로 바꿀 수 있다. 그런 것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기회가 열려져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면 어떤 사람의 특별한 행운이나 특별한 정말 뼈를 깎는 노력 외에는 될 수가 없는 그런 구조라면요. 그거 아무런 의미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의 그 사이트를 보다가 그분이 적어놓은 게 딱 마음에 딱 와닿더라고요. 흙수저가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금수저로 될 수 없다는 그것이 가장 무섭잖아요. 근데 금수저로 되려고 노력도 하지 않게끔 만들어지는 게 더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글 그대로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겠는데 그분의 글을 이렇게 보면은 태어나는 순간의 조건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살아버리는 그런 삶이 생겨날까봐 그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 태어나는 순간의 조건을 그냥 자신의 운명처럼 받아들여버리는 거. 그리고 자포자기하면서 그저 자기의 신분의 한계가 여기까지라고 스스로 한정시켜버린다는 거 있잖아요. 이게 훨씬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아주 멋진 표현이에요. 그렇죠? 왜 자꾸 위에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걸 자꾸 쳐다보냐고요. 그분들하고는 우리하고는 틀려요. 사는 게. 생각도 틀리고요. 환경도 틀리고 다 틀립니다. 다 틀려요. 그 영화에서 한번 그런 얘기가 나왔죠. 너 나한테 매를 맞는데 한 대에 100만 원씩 줄게 맞아볼래. 어느 그 영화인지 내가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그 1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이 사람이 오케이를 합니다. 지금 이 100만 원이라는 건 내가 정한 거고요. 근데 맞다 죽어버려요. 맞다 죽어요. 나 죽을 거서 그만 때리라는데도 그 계약이 돼 있었잖아요. 무조건 한 대에 100만 원씩 받기로 했잖아요. 근데 뭘 말이 많냐고 그냥 두둑에 패서 죽여버립니다. 이것도 설정이에요. 근데 계약은 맞잖아요. 계약은 언제까지 몇 대를 때린다가 아니잖아요. 그냥 한 대에 100만 원씩 맞고 너 맞아볼래? 오케이 했단 말입니다. 무지하게 두들겨 패는 거예요. 무자비하게. 한 대 때릴 때마다 100만 원. 두 대 때리면 200만 원. 한 10억 정도 겁까지 벌었어요. 근데 너무 때리니까 결국 죽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죽으면 어떻게 되죠? 계약은 무효예요. 이 멍청한 흙수저가 그러다 맞다가 죽을 경우를 계산을 못한 거예요. 왜? 배운 게 없거든요. 그리고 머리가 안 돌아요.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 때리다 말겠지. 자기도 인간인데 설마니 그러겠냐. 그리고 그 별도의 조항을 안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맞고 결국은 죽어버려요. 돈 10원 한 장 못 벌었습니다.
그게 흙수저들 그 무지의 결과예요. 잘 사는 사람하고 못 사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요. 잘 사는 사람들은 이제 지식, 교육도 많이 받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자기 행동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머리를 갖고 있어요. 근데 흙수저들은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한 결과를 예측하지 못해요. 머리가 모자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아까 어느 영화에서 봤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가 이제 설정을 한 겁니다. 100만 원이라는 건 제가 설정한 거고요. 자기가 때리다가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때리면 자기는 돈을 한 푼도 안 줄 수 있다는 걸 이 사람이 알고 자기 행동에 대한 결과를 예측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조건을 내밀었어요. 근데 무지한 그 흙수저는 자기가 맞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예측을 못했어요. 상대방이 인간인데 어느 정도 시큰 때리다가 속 풀리면 그만두겠지. 그때까지만 내가 버티면 그 돈은 다 내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 무지 몽매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흙수저가 금수저가 되기가 어려운 겁니다. 안 그럴 것 같아요? 그 영화에 썼어요. 그 영화가 영화이다 보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는 어디서 봤는지 기억도 안 나. 이게 아무튼 그래요. 이 영화였나요? 소설이나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인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제 뭐가 됐든 간 중요한 건 아니고요. 아무튼 그런 설정이 만약에 우리들 앞에 있다고 치면 여러분들은 계약서를 확실히 쓰고 매를 맞아도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머리가 없어요. 와, 한 대 100만 원. 10대까지만 맞으면 돈이 얼마냐. 1000만 원이네. 100대만 맞아도 내가 1억이다. 그쵸? 그리고 버텨요. 그 미련하게. 몇 대까지만 때리고 가령 내가 그만하면 멈추는 순간 그때의 계산으로 합시다. 이런 거 없어요. 왜 변호사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다음에 또 그걸 공증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내가 언제 그랬어? 그러면 그냥 억울하다가 길길이 뛰는 거예요. 그쵸? 있는 사람이 내가 언제 그랬는데. 증거 있어? 증거도 없어요. 흙수저들은 그냥 그렇게 인간적으로 말하면 다 지켜질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미련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나올 거라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투표권을 굉장히 아주 교묘하게 잘 사용을 해요. 이게 저 사람한테 가면은 그 사람이 당선돼서 그 사람이 당선을 했을 때 나한테 어떤 이익이 올 것이라는 걸 대강 예측을 해요. 근데 흙수저들, 그러니까 못 사는 사람들은요, 그냥 가가지고 이놈이나 저놈이나 똑같으니까 아무거나 찍자. 저번에 와서 보니까 그 사람 잘생겼대. 그래서 몇 번 이렇게 찍는단 말이에요. 정말 이를 악물고 우리들 힘을 모아서 숫자가 머릿수가 많아지면 결국 머릿수로 이길 수 있다는 생각으로 막 뭉치자 그래가지고 하나의 결정을 내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힘들어 죽겠어. 나가기도 귀찮고 어제 이빨이라는 표현이 이상하지만 엄청 먹고 막 일어나지도 못하겠는데 내가 어떤 놈이 되든 뭔 상관이냐. 이놈이나 저놈이나 다 정치양아치 새끼들인데 그리고 안 찍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가진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자기 표가 어떻게 행동될 것이 쓰여질 것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시죠? 어느 특정 지역의 잘 사는 지역이죠. 거기에 투표율이요 70% 80% 막 이래요. 근데 못 사는 지역은요 40% 50%도 넘기기가 어려워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자기가 행사하는 표의 결과를 예측하지 못해요. 그리고 생활이 힘들어.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다음에 부자 쪽에 있는 잘 사는 쪽의 사람들은요. 부모가 자식을 교육을 시켜요. 자, 우리 재산이 이렇게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저 사람이 돼야 된다. A라는 사람이 돼야 된다. B라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것으로 그 아이들한테 쭉 얘기가 설명이 되는데 못 사는 쪽 아버지들은요. 예측할 수가 있어야지 무슨 얘기를 하죠. 그렇다고 무슨 표 같은 거 행사하는데 가서 대리 투표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한테 자 민주주의는 머리수 싸움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뭔가를 원한다면 그 머리수를 늘려서 그거에 대한 표를 행사하는 쪽으로 가서 그걸 갖다 바꾸려고 애를 써야 된다. 그것이 무엇이 됐고 누가 됐든 간에 관계가 없어요. 그런 어떤 민주주의의 표가 어떻게 사용되어진다는 걸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나요? 술 퍼먹고 어디서 구석에 박혀서 자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흙수저가 금수저가 될 수 없는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근데 뭐가 아깝냐면요. 흑수저중에서도 똑똑한 친구가 하나 나와요. 그런 젊은이가 나온다. 이 젊은이는 기회조차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안타까운 거예요. 무지하고 목매한 흑수저가 흑수저로 사는 건 나 그렇게 안타깝지 않습니다. 근데 흑수저의 그 중에서 흑수저로 태어난 그 젊은이 중에서 정말 괜찮은 젊은이가 있어요. 근데 그런 젊은이가 예를 들어서 무슨 고시 같은 걸 패스를 해가지고 신분 상승을 확 해버리면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그런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친구가 아까워. 이렇게 살다가 죽기엔 너무 아까운 친구가 그대로 기회를 못 얻고 그 별것도 아닌 그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인간 같지 않은 인간들한테 밟히며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가 제일 가슴이 아파요. 그걸 바꿀 의무가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투표날 수표 먹고 자거나 추리닝 입고 앉아가지고 게임이나 하고 그러지 마세요. 정말로 내 표가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가서 자기가 원하는 쪽에다 투표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신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투표가 결국은 금수저와 흑수저를 고착시키는 결과가 나와요. 반대로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고착시켜버릴 수도 있고 반대로 만들 수도 있어요. 표 한 표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한 표가. 민주주의가 단점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숫자 많은 사람이 무조건 이긴다는 겁니다. 그것이 옳으냐 그러냐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숫자를 많이 늘리는 사람이 결국은 옳은 사람으로 판명이 된다는 거. 그렇게 인정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옳으냐 안 옳으냐는 관계가 없어요.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옳은 걸로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들 신경 똑바로 주시고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베테랑 같은 영화에다 돈 갖다 주지 마시고 그런 건 돈 가져 또 되겠네요. 왜냐면 문화예술은 또 발전돼야 되니까요. 근데 거기에 대리만족을 느끼는 걸로 헤헤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잡히는 데까지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안 나온다는 보장이 있어요. 나와서 똑같은 짓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엔 좀 더 세련되게 범죄를 저지르겠죠. 거기는 철부지로 설정이 되어 있는 그런 캐릭터 말고 아주 교묘하면서도 무서우면서도 아주 겸손한, 예? 그런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아무튼 오늘 베테랑 얘기하다가 딴 데로 흘렀는데요. 천만 가격이 들 만큼의 그런 신통한 영화는 아니고요. 단지 이 사회, 체포도 안 되는데 체포까지 한 것만으로도 속이 시원해지는 그런 대리만족을 준 그런 아주 슬픈 영화라는 거예요. 이 사회를 반영한 반증적인 그런 영화로서는 가치가 있어요. 그거 외에는 글쎄요. 그냥 흑수저끼리 모여가지고 박수친 정도의 영화밖에 안 됩니다. 제가 좀 말을 좀 심하게 했나요? 자, 열심히 살아봅시다.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한 표를 소중하게 사용하세요. 장사미사 유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